아이 그래 잘 지냈지? 아, 나야 잘 지냈지 뭐. 야, 너 좋아 보인다. 어? 행복한 표정의 5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저녁 식사를 즐기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결혼 부부동반 모임 자리입니다. 여보, 많이 먹어? 캄보디아에서 온 쌈콤라이 씨와 결혼한 갑술 씨. 자자, 애들 걱정은 그만하고 오늘은 즐거운 시간을 보냅시다. 태국에서 온 우사 씨의 남편인 지섭 씨. 우리 부부 동반으로 베트남 여행 함께 다녀올까? 오, 그거 좋은 생각이야. 베트남에서 온 수완 씨를 아내로 맞은 용철 씨와 베트남에서 온 흐엉 씨와 가정을 꾸린 두만 씨, 그리고 필리핀 출신의 두란 씨와 결혼해 새 인생을 찾은 기용 씨까지. 이야, 부럽다. 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이는 남편들의 친구이자 42살 노총각 경석 씨입니다. 경석 씨는 국제결혼을 한 친구들에게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자네들 행복한 거 보니 부러워서 나도 국제결혼을 생각 중인데 결혼 중개업체에 가서 소개받으면 재수 씨들처럼 좋은 아내를 만날 수 있겠지? 이봐, 경석. 나는 처음에 제대로 잘 알아보지 못해서 결혼 중개업체만 믿었다가 큰 낭패를 봤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국제결혼 준비할 땐 꼼꼼하게 알아봐야 해. 갑술 씨와 친구들은 아내를 만나기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국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사연도 들어봅니다. 갑술 씨는 국제결혼 준비 시 확인사항을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봤습니다. 국제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도움을 받는데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게 되면 결혼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와 사업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보증보험 증권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혹 너무 싼 중개료라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여러 중개업체를 방문하여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혼중개업체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업체 이름과 대표자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결혼중개업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결혼중개업 수수료 및 회비 등을 기재한 표, 이용약관,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방침 사항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완전 내 이상형이잖아. 당시 40세의 미혼남이었던 갑술 씨는 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에서 마음에 꼭 드는 여인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상형에 넋이 나간 나머지 갑술 씨는 결혼중개업체의 주소나 결혼중개업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그리고 업체의 요구대로 계약금 100만 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지불했는데요. 이게 뭐야? 결혼중개업체 사무실을 가봤더니 텅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해 보았더니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멘트만. 불안한 마음에 갑술 씨는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를 찾아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홈페이지에는 공사 중이라는 문구만 뜹니다. 갑술 씨 같은 일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홈페이지는 참고만 하시고 직접 결혼중개업체를 방문하여 중개사무소의 주소, 전화번호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번호, 이용자 약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믿을만한 결혼중개업체와 다시 인연을 맺은 갑술 씨는 캄보디아 출신의 쌈콤라이 씨를 소개받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섭 씨는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합니다. 결혼중개계약서 작성은 아주 중요한데요.
먼저 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에 수수료나 회비에 관한 사항, 해약 또는 해지 사항 등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중도에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나 회비는 일정 비율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지섭 씨는 계약서를 적는 과정에서 피해를 받습니다. 중개업체 직원들은 중개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은 절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태국을 방문했던 지섭 씨는 숙박료 등 추가 비용을 요구당합니다. 지섭 씨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하나요? 국제결혼 이용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비용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사업자와 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비용을 충분히 논의하셔서 추가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미리 명시를 하시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명문화해 두시는 게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했다면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신상정보 서류를 국제결혼 중개업체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결혼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그리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과 더불어 경찰서에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확인하고 번역한 신상정보 서류를 현지 맞선 전에 똑같이 요구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후 지섭 씨는 다른 중개업체와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시 맞선을 보고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지? 업체와의 계약 후 사전 신상정보 서류까지 제공받은 후 만남을 갖기로 계약했으나 만남을 갖기로 한 상대방이 맞선에 나오지 않아 쓸쓸히 한국에 돌아온 기용 씨. 소개 약속 미이행에 따른 업체에 대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든 사항을 확인한 후 현지에 가서 맞선을 볼 때는 통역 서비스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용철 씨는 잘못된 통역으로 수환 씨와 헤어질 뻔했는데요. 국제결혼 준비 과정에선 두 배우자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결혼 중개업체 이용자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Sau khi cưới, anh có thể gửi tiền tiêu vặt về cho bố mẹ được không? 결혼 후에 친정에 자주 갈 수 있냐고 묻는데요. 물론이죠. 베트남에서 맞선을 봤던 용철 씨. 맞선을 볼 때 수환 씨는 용철 씨에게 결혼 이후 친정에 매달 돈을 보내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지만 통역사는 용철 씨에게 친정에 자주 올 수 있는지 묻는다며 수환 씨의 말을 잘못 전하는데요. 결혼 이후 용철 씨가 친정에 돈을 보내지 않자 수환 씨는 용철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오해하며 집을 나갑니다. 잘못된 통역으로 부인을 잃게 된 용철 씨.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통번역 서비스의 목적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국어나 지정된 언어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용자는 통번역 요지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번역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결혼중개업체 소재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은 해당 업체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현지 맞선 시 꼼꼼하게 절차를 확인한 기용 씨는 무사히 두란 씨를 만났고 용철 씨는 수환 씨를 찾아가 잘못된 통역으로 인한 오해였음을 알린 후 알콩달콩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이 성사되지 않고 맞선 이후에 해지된다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2조 회원의 중도 해지 및 환급 기준에 따라서 총 비용의 50%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 과정까지 무사히 마치고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두만 씨는 배우자 초청 시 확인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큰일을 당할 뻔했는데요. 혼인식과 혼인신고를 모두 마치고 나면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결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비자 신청은 해당 국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해야 하는데 대부분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외국인 배우자에게 보내면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서류와 함께 한국 대사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고 비자 신청을 받은 대사관에서는 외국인 배우자를 불러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두 사람이 진정으로 혼인을 할 의사가 있는지, 교제는 어떻게 해왔는지, 두 사람이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정확히 전달받았는지, 한국말로 의사소통은 되는지, 한국에서 생활비는 누가 되는지, 한국에서 함께 살 집은 마련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혼인의 진정성이 없고 위장결혼이 의심되면 비자가 거부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을 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번히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를 초청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두 번째 결혼이민자는 초청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을 한 두만 씨. 한국에 돌아와 흐엉 씨의 결혼이민 비자 발급을 위해서 혼인신고 후 혼인증명서를 결혼중개업자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 결혼이민 비자 발급을 요청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베트남에서 결혼한 흐엉 씨의 비자 발급이 거부당합니다. 두만 씨와 중개업체 대표는 정확한 이유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렀는데요. 어떤 경우에 흐엉 씨처럼 비자 발급이 거부당할까요?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결혼이민 비자가 무조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되거나 비자 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비자 발급 요건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나 제외공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씨는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 결혼 이민 비자를 발급받고 흐엉 씨를 한국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국제결혼 준비는 꼼꼼히 해야겠구나. 너는 우리 같은 실수하지 말고 잘 준비해봐. 국제결혼을 생각 중인 경석 씨. 친구들의 조언에도 불안한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국제결혼 피해 상담 기관이 있으니 잘 알아두었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준비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긴다면 물어보세요. 국제결혼 꼼꼼히 준비한다면 여러분도 행복한 다문화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